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는 어떨까요? 10년 뒤에 내 직장은 안전할까요?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책 퓨처프루프를 기반으로 이 질문을 해결해 드립니다. 챗 GPT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픈 AI라는 기업에서 만든 대화형 챗봇인데요. 우리가 은행 어플에서 만나는 단순한 고객 응대 챗봇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로봇은 대답과 사용자의 반응을 토대로 꾸준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썸네일을 유심히 보셨나요? 이것도 인공지능 DALL-E가 만든 것입니다. DALL-E는 사용자가 주는 키워드를 주면 원하는 화가의 화풍까지 모방해서 즉시 생성해 줍니다. 가령 말을 타고 있는 우주인이라는 단어를 주면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기술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기도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자리 10년 뒤에는 과연 안전할까요? 기계에게 대체되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자리들이 이 변화의 흐름에서 안전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로봇과 자동화에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뉴욕타임즈 기술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의 저서 퓨처프루프를 참고하였습니다. 로봇에게 자동화를 맡겨서 비용을 절감하는 산업을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즉 RPA라고 합니다. 자동화라고 하면 물건을 만드는 공장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RPA 산업의 꽃은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의 자리들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분석해서 스크립트화하고 백오피스 봇이 이것을 대체하게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런 사무직 자동화를 전문으로 삼는 스타트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가 자동화가 되기 쉬울까요? 로봇은 변수가 없고 반복적인 작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는 일을 설명서를 적어서 누군가에게 주었다고 합시다. 만약 그 사람이 한 달 안에 여러분처럼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자리는 로봇에게 대체당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작업치료사, 형사, 응급실 간호사 같은 돌발 상황이 많은 직업들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리, 데이터 관리자, 세무감사 같은 일자리들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전문가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컴퓨터만 바라보면서 환자의 증상을 물어보고 반복적으로 단순 처방만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또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 해도 통찰력 없이 반복적인 스크립트만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로봇에게 대체당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나만의 세심한 손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중졸 출신에서 토요타 부사장의 자리에 오른 가와이 미수루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가와이는 토요타에서 제조 견습공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산업 로봇 유니메이트가 등장하였을 때 회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대거 해고를 예고하였습니다. 자동차 제조업 노동자들은 자동화의 위기에서 모두 절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와이는 자신이 최고가 된다면 로봇이 결코 자신을 대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수년간 자동차 제조에서의 섬세한 감각을 길렀습니다. 소리만 듣고도 공정이 잘못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또 쇳물에서 나오는 빛만 봐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레벨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자동화의 바람에도 가와이는 승진을 거듭했고 현재 토요타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80년 역사상 기술직에서 시작해서 임원 자리에 오른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는 열심히가 아닌 나만의 노련한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라입니다. 자, 최고급 커피집 2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주문하자마자 바리스타가 눈앞에서 즉석으로 제조를 해줍니다. 하지만 다른 한 곳은 바리스타가 만들어 놓은 커피를 전자레인지를 돌려서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맛이 완전히 똑같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방식을 선호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경험을 제공받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물건은 단순히 내 소유가 되지만 경험을 제공받는 건 오감으로 느끼고 내 기억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강의가 아무리 발달했어도 대치동과 노량진 학원에 등록하고 앞자리에 앉으려 경쟁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간 경험에 큰 가산점을 줍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서 사람과 실력이 똑같은 마사지 로봇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는 사람의 손길을 선호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서 경험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원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공감과 따뜻한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당신이 개발자라면 어려운 프로그래밍 코드를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길러라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개울가를 지나갑니다. 마침 물살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아이는 목적지에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물살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면서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물살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물살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초창기에 검색 포털은 우리의 검색을 도와주는 용도였습니다. 근처 패스트푸드점에 가고 싶다고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가게를 몇 곳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현대인들의 하루의 스마트폰 잠금 해제 횟수가 평균 2600번입니다. 그 중에서 목적을 갖고 만지는 게 몇 번이나 될까요? 자, 중요해 보이는 알림 소리가 들립니다. 스마트폰을 열어보니 쿠폰이 발행되었다는 배달 어플 광고입니다. 생각에도 없었던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알고리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떤 컨텐츠에 이목이 끌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극적인 가짜 뉴스인데요. 신빙성이 없어도 이목을 끌게 되면 기업의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플랫폼들은 이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분별 없이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체되지 않으려면 획일화되지 않은 자신만의 가치관과 주관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찰력과 미디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책을 읽어야 합니다. 독서 습관을 통해서 나만의 인사이트를 확장해 나가보세요. 다가오는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기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일자리에서 기계에게 대체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도 심어줍니다. 증기기관차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을 때 당시 운송수단이었던 마차를 이끄는 마부들은 같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증기기관차와 시합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지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월급에도 불만하지 않고 일합니다. 단순한 생산성으로는 절대로 기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계처럼 되는 것은 기계를 이기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만의 손자국이 있는 기술, 대체할 수 없는 경험, 마지막으로 남들이 가지지 않는 분별력 있는 통찰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결국 무엇일까요? 인간다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인간다움을 넣어주세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세요. 어떤 기술이 찾아와도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